소화력 문제를 앓고 있으면 꼭 내 식단에다가 더해주면 좋을 레시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버터밀크, 그리고 버터밀크랑 이 녀석 뭔지 혹시 뭘까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라한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잡다라는 산스크리트어 뜻이 있는데 이미지로 그리시면 돼요. 내 소화기관 속에 무언가를 잡았다 놨다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라한이라고 한다. 잡는 행위도 그라한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잘 잡았다가 흡수를 하고 놔주면 배출이 되는 요 그라한이가 잘 작동되고 변이 텍스처 자체가 가장 건강한 텍스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라한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장 환경이 좋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음식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장내 세균들이 건강하지 못한 애들도 많이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되면 그라한이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면서 변비로 이어진다. 꽉 잡고 있으면 변비로 이어지고 너무 빨리 놓으면 설사로 이어지게 되는, 변이 묽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라한이라고 하는 질병으로서 소개를 하고, 요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가장 가까운 질병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흡수를 시키고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장내의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소화력 문제, 대장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 쓰는 그라한이 치료제, 그라한이 찍기사 해가지고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를 가지고 만드는 버터밀크라는 레시피, 그것을 치료제로서 써요. 실제로도 제가 시보라든지 소장내 세균 과증식, IBS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거를 앓던 분들께 드시게 해서 그 개인 상담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레시피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소화력 문제가 심해졌을 때는 항상 이 버터밀크 레시피를 한다. 단 여기서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거트예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오가닉 그릭 요거트 플레인, 유기농 원유 99.996%에다가 유산균만 0.0004% 들어간 완전 깨끗한 요거트. 버터밀크 레시피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트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죠. 마트에서 파는 값이 저렴하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특히나 설탕을 집어넣은 거, 과일 넣은 거 이런 거는 일단은 다 제외해두고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 봐야 될 거는 유기농 원유에다가 유산균만 첨가됐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원유 자체가 깨끗한 건지 호르몬 오염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꼭 체크가 돼야 된다. 요거는 제가 별다방 팬은 아니지만 여기 별다방에서 나오는 이 요거트가 괜찮아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SSG에서 파는 완전 100% 그릭 요거트랑 요거랑 저는 두 가지 먹는데 요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금액도 이게 지금 100g인데 5,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대 퀄리티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보면은 막 500g짜리 막 이런 거 4,000원에 팔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첨가물 다른 거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를 요거트가 갖고 있는 좋은 유산균을 어떻게 흡수를 잘 시키느냐가 버터밀크 레시피의 핵심이에요. 그냥 무작정 요거트를 드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이 편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유산균 보충제를 사 먹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 먹는 것이 당장 효과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균들이 장 속에 자리를 잡냐 못 잡냐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제품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을 일단은 해야 되고, 유제품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뭘까요?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뭘까요? 요게 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트와 요것의 차이점을 좀 알고 일단은 먹어야겠죠. 그죠? 대답을 누군가 하실 때까지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트로 돌아와서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 플레인으로 설탕 들어가지 않은 거, 호르몬 들어가지 않은 거, 원유, 유기농 원유로 된 거를 꼭 선택하셔라. 요거 지금 100g에 5,300원 정도니까 이런 정도 퀄리티는 돼야 된다는 거. 자, 요거트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이 나왔죠. 맞습니다. 낫또예요. 일단 요거트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뭐 큰 틀에서 뭐 나는 원래 유제품을 안 먹는 사람, 플랜트 베이스드만 먹는 사람, 나는 비건이라서 섭취를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선택이 이제 발효식품 중에서 이런 소화기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낫또예요. 낫또 같은 경우는 다만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재료 자체가 콩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서 낫또의 형태가 됐더라도 가스 차는 게 심한 사람한테는 이쪽 선택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방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뭐 비염이 심하거나 축농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낫또로 요거는 검정콩 낫또인데, 검정콩 낫또가 있고 뭐 흰색 콩이 있고, 그런데 검정콩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것도 꼭 체크를 해서 드시고, 낫또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낫또도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대에 따라서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는 이거 마켓컬리에서 시키는 건데, 니껴바이오라는 얘네 거를 먹고 뒤집어져서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 거가 제일 먹어본 것 중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첨가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둘 중에서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뭐 비염이나 축농증, 알러지가 심한 상태라면 이거를 버터밀크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또로 가는 게 낫다. 가스가 심하게 차고 변비가 아주 심하다 그러면 요거 낫또 말고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별다방에서 나오는 요거트인데 이거 되게 퀄리티 좋아요. 별다방에 나오는 거 종류 많습니다. 가보시면. 근데 이 용기에 든 게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원유 가지고 만드는 제일 좋은 퀄리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조그만 유리병에 들은 거 있어요. 그거는 설탕 들어갔으니까 그거 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낫또 말고 요거트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조금 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가스 같은 문제를 확 눌러서 잡는 데 있어서는 요거트 선택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그럼 좋은 요거트 일단 선택했으면, 이거를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퍼서 드시는 거 아주 최악의 습관이에요. 그럴 거면 갖다 버리시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자, 이 요거트에는 지방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 자체가 뛰어나지 못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요거트만 이렇게 먹는 게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향신료를 같이 넣어서 먹는 것이 좋은데, 소화력이 아주 나쁘지 않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장내 세균 가정식 이런 치료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 건강을 위해서 드실 거라면 요거에다가 꿀이랑 시나몬 정도 그렇게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지금 장 문제가 심하면 요거트를 가져다가 이제 블렌더에다가 요거트 1 왜
요거트 이렇게 묽어야 되고 달달해야 되고 과일 들어가야 드시는 분들 아주 최악의 습관이에요. 그런 거 절대로 먹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요거트 1이 들어갔습니다. 요거트 1이 들어갔으면 물을 똑같은 양을 1 넣어준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도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생강을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생강 자체를 좀 갈아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강 한 톨 정도, 한 손톱 하나 정도를 그냥, 그리고 인도에서는 여기다가 소금도 넣어서 먹어요. 소금이 굉장히 좋은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생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핑으로 들어갈 거는 이제 큐민이에요. 큐민. 저 큐민 없는데요. 그러시면 물이랑 요거트, 생강만 해도 치료제로서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문제가 있다, 소화력의 문제가 좀 심해졌다, 그러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이 버터밀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단계, 비염 축농증이 있다, 뭐 피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버터밀크가 아니라 낫또로 간다는 거. 가스가 심하게 찬다, 그럼 요거트로 가셔라. 낫또 가시면은 오히려 콩이 발효를 시키더라도 콩이기 때문에 가스가 더 찰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블렌더에 갈아준다. 왜 갈아주느냐? 요거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성질 자체가 기름기가 많고 기관들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무거운 성질이 기관지나 이런 부분들을 콱 막아버리기 때문에 비염 축농증 있는 사람들은 유제품을 절대로 섭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 무거운 성질을 가볍게 해서 기름기를 내려서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이 버터밀크를 만드는 방식이다. 처닝을 한다, 저어준다. 왜 저어주느냐? 물을 넣어서 여기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자체를 흡수하기 편하게 묽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서 처닝을 하는 거, 돌리는 것 자체에서 일어나는 마찰, 이것이 건조한 성질, 바다의 성질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기관을 막고 기름진 성질을 내린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 요거 지금 약간 무섭다. 내가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따를게요. 요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소화제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 지둘러 가지마. 바쁜 거 알지만 잠깐 기다려. 그 다음에 질문 답변도 곧 드리도록 할게요. 큐민입니다. 자, 왜 큐민을 넣느냐? 큐민 자체의 성질, 라고 하는 성질, 가벼움이라고 하는 성질, 그것이 아까 말한 요거트가 갖고 있는 무겁고 기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을 낮춘다. 큐민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생강으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된다. 아, 이거 라씨구나. 그러면은 망고라씨 사서 먹으면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망고라씨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지 마세요.
요거트에다가 신 과일을 넣어서 먹는 것만큼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절대로 망고라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망고라시는 설탕과 과일을 넣어가지고 먹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이다. 절대로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레시피는 그냥 그대로 그 재료를 생각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트 먹으면은 과민성 대장균 증후군이 치료되는구나. 오늘 가가지고 딸기 요거트 사 먹어야지. 딸기 블루베리 들어간 스무디 사 먹어야지. 요거트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래서 요렇게 큐민을 살짝 볶습니다. 큐민은 또 왜 볶아요? 귀찮게. 모든 향신료 씨앗은 독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아주거나 구워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소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구에다가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 형태로. 그러면은 큐민 파우더 사서 쓰면 되겠네요? 아니요. 큐민 파우더는 이 큐민 가루를 갈아 놓기 때문에 산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효능 자체가 팍팍 떨어진다. 그거 먹느니 아예 먹지 마세요. 큐민 가루 쓰실 거면 아예 먹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요거트, 물, 생강, 활용점정, 큐민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최강의 그라하니 치료제, 소화제, 버터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 가장 먹기 좋은 시간대 언제냐? 점심 식사 후에 먹기 가장 좋다. 저녁 시간, 저녁에 먹어도 돼요. 저녁에 먹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침에 먹어도 돼요. 아침도 최고의 타이밍은 아니에요. 가장 환상적인 치료제로 쓰시려면 점심 식사 후가 최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내가 2개 드렸어요. 치료, 내가 아픈 거 소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식후에 점심에 요거 한 잔씩, 이거를 한 2-3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바뀌는 데는 21일이 미니멈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먹었으니까 나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면 실망밖에 안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질문 온 거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인도 가면은 밥 먹고 나면은 요거를 이렇게 줘요. 점심 식사 때 가면은 탈리라고 해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인도 가면은 이제 점심 밥 먹으러 가면 이런 데다가 밥 주고 커리 주고 뭐 야채 주고 해요. 요걸 먹고 나면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쓱 줘요. 버터밀크 먹으라고. 소화제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블랙낫도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이거 니껴바이오래. 니껴바이오 안동 나또 흑태. 저는 저거 먹습니다. 블랙낫또보다는 하얀 게 소화가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대로 요거트는 별다방. 그 다음에 췌장염도 소화력 문제인 거예요. 췌장염은 삐따 도샤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삐따 도샤가 왜 망가졌는가? 시작점이 어딘가? 잘못된 식습관에서부터 왔을 확률이 가장 크죠. 췌장염 같은 경우 삐따 문제로 오려면은 음식에서 발효식품이 많았는가? 맵고 짜고 발효식품이 많았는지, 신 거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음식 2가지를 조합해서 염증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열받는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즘 그릭 요거트 먹는데 컬리에 과일 섞인 것으로 아주 잘못하고 계시다. 청국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비염이 있어요. 청국장을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낫또랑 청국장은 달라요.
라우드해. 블렌더를 썼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트에 과일이나 곡물 섞어서 먹는 요거트 부용 설탕은 안 되죠. 과일을 섞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 요거트랑 과일 섞지 마세요. 그릭 요거트예요. 물, 생강, 큐민 들어갔죠? 점심 식사 직후에 먹으면 되고 버터밀크는 진짜 먹기 힘들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잘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레시피는 우리 소화제로 쓰는 치료제로 쓰이는 버터밀크.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 녹화 영상 올라갈 거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잘 참고해서 나는 낫또를 먹어야 되는 인간인가, 나는 요거트를 먹어야 되는 인간인가를 판단을 해서 먹어야 된다. 방금 요거트에다 이제 큐민, 생강, 물 넣고 갈아가지고, 그죠? 저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슈리베다 키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해서 드시고, 요거트.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릭 요거트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어디 걸까요? 요 아줌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다방에 가시면 요거랑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설탕 들어갔어요. 요거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예요. 요거 드세요. 근데 왜 다 생과일 섞는 형태가 다이어트 건강식이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잘못된 식습관 중에서 제일 잘못된 현대인의 식습관이 바로 유제품, 요거트에 과일, 샐러드에 치즈, 뭐 이런 조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방 가시면 있을 거예요. 네. 케이스도 독이라서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팝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맞죠?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